네. 앙상블 학습 방법에서 사용되는 투표 방식, 배깅 방식, 부스팅 방식이라고 하는 그리고 랜덤 포리스트까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씩 우리가 일일이 만들어 보기는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랜덤 포리스트가 랜덤 포레스트 하나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하나 만들까요?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번 파일까지 만들었었죠. 그래서 11번이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네, 파일 이름은 머신러닝 11번 앙상블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네. 앙상 M이었나? 자, 앙상블 러닝. 앙상블은 우리말로도 그냥 앙상블 이렇게 하고요. 영어식 발음은 좀 아닌 것 같죠. 약간 프랑스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앙상블 학습 방법. 전 시간에 제가 그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머신러닝에서 앙상블이라고 얘기를 하면, 앙상블은요, 그, 어, 어떤 하나의 데이터셋을 설명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 한 가지만 사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가지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여러 개의, 일련의 모델,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앙상블 학습 방법이 있으면 랜덤 포리스트에서 앙상블은 디시전 트리들이다. 결정 나무들이 앙상블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따가 만들어 보겠지만 투표 방식의 앙상블 학습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투표 방식에서 우리가 학습시키는 여러 개의 알고리즘들이 있겠죠. 그 각각의 알고리즘 하나하나들을 앙상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앙상블. 그리고 앙상블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앙상블을 사용한 머신러닝 학습 방법을 앙상블 러닝이라 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앙상블, 앙상블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앙상블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앙상블을 사용한, 앙상블을 사용한 머신러닝 학습 방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신러닝에도 러닝이 들어가는데 또 러닝이 들어가면 좀 이상하죠. 앙상블을 사용한 학습 방법. 어, 앙상블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알고리즘 여러 개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해볼 거예요. 음.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학습시켜서 얘네들 보고 투표를 해라.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할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한 가지 모델만 사용을 하는데 한 가지 모델을 서로 다른 훈련셋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모델을 서로 다른 훈련셋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이 그게 아까 배깅, 페이스팅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그 서로 다른 훈련셋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배깅과 그다음에 페이스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앙상블 학습 방법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먼저 정리를 하자면 투표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인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팅, 사실은 페이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투표는 보팅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트라고 하는 이제 투표. 그래서 보팅 방식 이렇게 얘기하고 배깅은 뭐의 약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에그러, 게이팅을 줄여서 얘를 줄여서 배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 A, G, I, N, G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 투표 방식은요. 어,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요. 여러 개의 여러 개의 모델들을 학습시켜서 학습시켜서 어, 각각의 학습시킨 후라고 할까요? 학습시킨 후 각각의 모델들의 어, 예측값 예측값을 투표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측값을 투표로 어,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 근데 투표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다수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분류 문제인 경우에는 다수결이 맞아요. 분류인 경우에는 채빈값, 다수결이 맞고, 그 다음에 회계인 경우에는 평균으로 계산한다예요. 평균으로 계산한다. 네. 그래서 투표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다수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머신러닝이 분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클래스들을 분류할 수도 있는 거고, 숫자를, 근사값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한다는 얘기는 최빈값을 찾거나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찾거나 혹은 평균값을 계산하는 것을 투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표 방식은 서로 다른 모델들을 여러 개를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게 보팅 방식이에요. 보팅 방식이고요. 백인과 부스팅은 죄송합니다. 백인과 페이스팅. 백인과 페이스팅은요, 한 가지 모델을 서로 다른 훈련 셋으로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게 백인이냐, 페이스팅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백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훈련셋을 어떻게 한다?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한 훈련셋의 부분 집합들을 하나의 알고리즘에 학습시켜서, 학습시켜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여러 번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알고리즘이지만 중복 허용한 샘플들을 가지고서 여러 번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최빈 값이나 평균을 찾아서 예측하는 방법이 백인 방법이에요. 백인. 얘는 제가 굵은 글씨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굵은 글씨로 보일 거예요. 되게 중요한 용어여서 백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훈련셋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한다. 그리고 그렇게 샘플링된 부분 집합으로 각각 하나씩 훈련을 시킨다. 예. 전체 훈련셋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요거는 이렇게 쓸까? 이렇게 하면 이탈릭체가 됩니다. 이탈릭체가 안 되나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탈릭체가 되죠. 되죠.
네, 굵은 글씨로 할게요. 네.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복을 허용해서 그 샘플링한 부분 집합들이 있고, 걔네들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 셋의 개수도 일정 크기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기는 거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모델들이 서로 다른 그 훈련 셋으로 훈련하는 효과를 갖게 되고, 음, 그래서 그런 방법이 배깅이고요. 페이스팅은 페이스트라고 하는 자체가 복사하다라는 뜻인데 왜 얘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샘플링한 훈련 셋의 부분 집합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부분 집합들을 어, 알고리즘에 학습시켜서 예측하는 방법이 페이스팅이에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배깅을 사용하지 페이스팅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 허용하지 않고 샘플링을 하려고 하면 어, 훈련셋이 너무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팅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깅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스팅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굵은 글자를 쓸게요. 부스팅. 부스팅은 약한 학습기를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강한 학습기를 어, 만드는, 만드는 앙상블 학습 방법이에요. 약하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weak. 학습기라고 하는 게 학습자예요, 학습자. learn, 배우다, er 붙이면 학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학습자. 그러니까 실력이 떨어지는 학습자. 그다음에 강한 학습기라고 하는 거는 네, strong learner.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학습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이 나쁜 학습자가 있을 거고, 학습생이 있을 거고, 성적이 좋은 학습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성적이 나쁜 학습자들이더라도 얘네들을 여러 번 훈련시키게 되면, 그죠? 예, 반복해서 여러 번 훈련시키게 되면 강한 성적이 좋은 학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부스팅이에요. 부스팅. 이 부스팅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에이다 부스트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에이다 부스트, 아다 부스트는 어댑티브 부스트의 약자예요. 어댑티브 부스팅의 약자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어댑티브 부스팅은 과소 적합, 과소 적합 됐던 훈련 샘플들의 가중치를 높여서 그 다음 학습에서 사용하는 부스팅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소적합된 훈련 샘플이란 얘기는 분류 같으면은 틀린 거죠. 아니면 예측 확률이 굉장히 작게 나왔던, 음, 뭐 A라고 예측하는 게 0.1이라고 나왔다. 근데 실제로는 A다. 그러면은 확률이 적게 나왔으니까 그건 잘못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포지티브가 될 확률을 낮게 예측하는 그런 샘플들이 있겠죠. 그런 샘플들에다가 가중치를 줘서 그 다음 학습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학습에. 그러면은 그리고서 다시 훈련을 시키죠.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또 틀린 샘플들이 다른 샘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중치를 줘서 또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은 세 번째 훈련에서도 또 틀린 샘플들이 나오겠죠? 오차가 큰 샘플들이 나오겠죠? 거기에 가중치를 줘서 또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학습을 하다 보면 틀렸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첫 번째에서 틀렸던 거는 두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틀렸던 거는 세 번째에서 근데 세 번째에서 틀린 게 첫 번째에서 틀렸던 게 세 번째에서 또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어. 세 번째는 두 번째에서 틀린 것만 강조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학습을 하다 보면 과거에 틀렸던 것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어댑티브 부스팅,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하는 방법은 잔여 오차, 어, 레지듀얼 에러라고 합니다. 레지듀얼 에러. 잔여 오차들을 학습에, 다음 훈련에서, 다음 음, 훈련에서 시켜서, 그, 이라고 할까요? 학습시키는 그런 그 부스팅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오차들을 설명하는 그런, 잔여 오차들을 학습하는 그런 곡선이 만약에 오차가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얘네 두 개를 합쳐주는 거예요. 얘네 둘을 합쳐주게 되면 이만큼을 줄이는 거죠. 이만큼을 줄여서, 여기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여기는 이만큼 이렇게 뭐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게 이렇게 구부러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한 학습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많이 사용한 앙상블 학습 방법은 그 단일 모델을 사용할 때보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준다라고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배깅과 부스팅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배깅을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랜덤 포레스트, 이것도 되게 중요해서 붉은 글자로 쓸게요. 아까 랜덤 포레스트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런 거라 그랬죠. 사용한, 배깅을 사용한 무슨 알고리즘? 들의, 디시전 트리들의 앙상블 학습 방법.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디시전 트리만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디시전 트리를 어떤 훈련 셋으로 훈련시키냐 하면, 배깅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체 훈련 셋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뭐 80%만 가지고 와서 첫 번째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중복 허용해서 80%를 뽑아가지고 두 번째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키고, 다시 전체 셋에서 또 중복 허용해서 80% 뽑아가지고 디시전 트리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샘플을 뽑을 때마다 항상 전체 훈련 셋을 랜덤하게 섞어서 뽑고, 다시 또 랜덤하게 섞어서 또 뽑고, 또 랜덤하게 섞어서 뽑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각각의 디시전 트리들은 다른 훈련 셋으로 여러 번 훈련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랜덤 포리스트예요. 랜덤 포리스트. 그러니까 무작위한 숲이란 뜻이잖아요. 임의의 무작위한 숲, 나무들이 여러 개가 있다. 어. 그런 방법이 랜덤 포리스트입니다. 랜덤 포리스트. 적어도 이렇게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 용어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깅, 부스팅, 랜덤 포리스트. 랜덤 포리스트. 자, 그러면 저희가 몇 가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임포트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임포트 이렇게 해가지고 넘파이 사용할게요. 넘파이. 그 다음에 판다스, 매트플러닛. 실버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넘기겠습니다. 실버는 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우리 앙상블을 할 때는 scikit-learn에서 가지고 올게요. scikit-learn에서 import data sets, 데이터 세트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scikit-learn에서 트레인 테스트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 셀렉션에서 import train test split, train test split. 그다음에 어, 만약에 교차 검증을 하겠다 그러면 모델 셀렉션에 크로스 밸리데이트 있죠. 그다음 그리드 서치 하겠다 그러면 모델 셀렉션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드 서치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따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넣을게요. 필요하면 넣고. 자, 그 다음에 그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우리가 섞어서 함께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썼었어요. 최근접 이웃. 그래서 K 네이버스 우선은 분류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만.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사이클런에서 어제, 오늘 했었던 게 트리죠, 트리. 그 트리에서 import decision tree classify 요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런에서 또 분류할 때 사용하는 게 또 뭐가 있었어요? 선형 모델이 있었죠. 네, 선형 모델에서 import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선형 모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 다음에 SGD,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으로도 그 클래시파이어,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럼, 제가 서포트 벡터 머신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써보기만 할게요. 써보기만 하겠습니다. import, 서포트 벡터 머신, R하고 C가 있죠. 분류는 클래시파이어니까 C겠죠. 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직 다 안 한 게 있어요. 사이클런에서 앙상블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앙상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임포트 할 건데 아까 그 앙상블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투표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쵸? 투표 방식의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이거 투표 방식은 여러 개를 섞어서 쓰겠다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알고리즘을 샘플링한 훈련셋으로 쓰겠다. 그게 배깅, 배깅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배깅 중에서도 디시전 트리만 쓰겠다라고 하는 게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레디언트 부스트도
부스팅 방법도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아마도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얘는 너무 길죠? 한 줄에 안 보이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쉼표로 하세요. 쉼표로 하셔도 되고, 네. from, scikit-learn, ensemble, import. 네. 한 줄에 다 안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쓴 것뿐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쉼표로 연결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네. 어, 그래서 클래스 이름들을 보시면 모듈은 알고리즘 이름들이에요.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분류기, 그다음에 결정 나무를 이용하는 분류기, 선형 모델을 이용하는 분류기,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는 분류기. 자, 이런 식으로 그 모듈의 이름이 그 알고리즘 이름들과 연관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앙상블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앙상블이라고 아예 모듈이 따로 나와 만들어져 있고요. 투표 방식, 배깅 방식, 부스팅 방식. 부스팅 방식 중에서 에이다 부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트 중에서 여기서 우리는 그레디언트 부스트가 있겠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도 앙상블 학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랜덤 포레스트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아, 임포트는 됐고요. 자, 이제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어,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라든가 뭐 그런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진 않을 거고요. 이 scikit-learn의 데이터셋 모듈을 보시면요. 가상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특성을 갖고 x1, x2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 0과 1. 그러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진 분류. 어. 그러니까 아이리스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페털 랭스와 페털 위드스만 있다. 그리고 분류하는 거는 세토사와 세토사가 아닌 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물고기 같으면 무게와 길이가 있다. 무게와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분류는 뭐 농어하고 빙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를 갖는 가상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사용을 할 거예요. 특성 배열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으세요. X는 특성 배열, 그 다음에 Y는 레이블, 어, 여기는 타겟 배열. 이거를 한꺼번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턴 값을 X, Y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데이터 세츠에 여러 개의 함수들이 있는데, 여기 로드로 시작하는 것들은 실제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배열이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로드 말고 메이크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이 메이크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어떤 난수를 이용해서 그 가상의 데이터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런 함수들 중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 자, 여기에 샘플 개수, n 샘플 개수가 있죠. 샘플 개수는 500개로 할게요. 기본 값은 100개인데, 그러니까 이 가상의 데이터셋을 이용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샘플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1000개, 10,0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셔플, 그건 랜덤하게 섞겠다, 뭐 이런 뜻이죠. 섞겠다 이런 뜻이어서 얘는 true, 기본값 그대로 놔두고요. 노이즈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노이즈가 없다고 돼 있고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노이즈 없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노이즈가 없이 랜덤 스테이트를 42라고 해서
자, 이렇게 만드시면은요. 만드시면 음, X의 쉐입 출력해 보시면 500개, 2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우리 샘플 몇 개 만들었어요? 500개. 그러니까 행 500개. 500개. 그 다음에 특성은 몇 개만 준비하기로 했어요? 특성은 두 개만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개. 여기서는 특성의 개수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특성은 무조건 두 개만이에요. 자, 그리고 Y의 쉐입은 당연히 1차원 배열인데 샘플 5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유니크 값 보시면은요. numPy의 유니크 값 Y를 보시고 뭐 return, count, true. 0하고 1밖에 없어요. 두 개가 250개씩 동일하게 섞여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양성 샘플 250개, 음성 샘플 250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어떻게 생긴 것일까라고 하는 거를 그려볼게요. 여기서 무엇을 그려볼 거냐면 특성 특성 배열의 특성 배열의 특성 배열을 시각화할 건데 그 타겟 타겟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시각화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특성이 0인 거, 특성이 1인 거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산검도를 그리겠습니다. plt.scatter로 그려볼 거고요. 스캐터로 그려볼 거고 특성 배열에서 특성 배열에서 y의 값이 0인 인덱스들이 있겠죠. 그죠? 어, 여기 y라고 하는 배열을 보시면은요. y라고 하는 배열을 보시면 500개의 값이 있는데 500개의 값은 0과 1이에요. 그죠? 근데 0이 인덱스 몇 번에 있을지 모르고 1이 인덱스 몇 번에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y는 0이다 그러면 얘는 true false, true false를 주는 거잖아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y는 0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얘는 뭘 줘요? 얘는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 이런 값들을 주죠. 왜 이렇게 주냐면 y에는 0과 1이 무작위하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런 배열에서 값을 비교하겠다고 했어요. numPy 배열이니까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각각의 값들을 비교를 하겠죠. 맞아요? 자, 이거 뭐예요? 자, 이건 아시겠죠? 음. 이건 뭐예요?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불리언 인덱싱. 2차원 배열에서 행을 선택을 하는데 어떤 행들을 선택하겠다? y 값이 0인 행들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자, 그리고 컬럼은 두 번째, 여기는 컬럼. 0번째 컬럼만 선택하겠다예요. 1차원 만들어내기 위해서. 1차원 만들어내기 위해서. 음. 이런 점들을 X축에다 놓을 거고, 그 다음에 Y축에는 누구를 놓을 거냐면, 역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첫 번째 컬럼, 그러니까 인덱스 1번 컬럼에 있는 값들을 Y축에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레이블을 뭐라고 줄 거냐면, 클래스 0번,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y 값이 0인 거다라는 뜻이에요. y 값이 0이다 이렇게 줄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마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겹쳐서 보일 거예요. 투명도 줄게요. 투명도를 0.5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게 그 타겟 값이 0인 값들을 시각화한 거예요. 일단 얘만 먼저 볼까요? plt.show 하고서 네, 요렇게 그려진 거예요.
파란색 점들이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그려진 거고. 자, 여기에다가 PLT.점 스캐터. 이게 몇 개냐면 250개야. 250개.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에서 행을 선택하는데 행은 어떤 행들이냐면 y 값이 1인 행들을 선택을 할 거예요. 0번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그 다음에 y 값이 1인 값들만 선택을 할 건데 여기서는 첫 번째 컬럼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레이블을 뭐라고 줄 거냐면 클래스가 1입니다 라고 줄 거예요. 자, 여기도 알파 하고서 0.5라고 줄게요. 자,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그 숫자들이, 그러니까 점들이 어떤 방정식, 이차 함수 방정식에 딱 떨어지게끔 점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점들이. 어, 어. 클래스가 0인 점들은 이런 방정식으로 점들이 x, y가 만들어진 거고, 클래스가 1인 점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자, 이러면 분류하기가 너무 쉬워요. 분류하기가 너무 쉽고, make 문스의 그 파라미터들 중에서 noise라고 하는 게 있어요. noise. noise는 잡음이란 뜻이에요. 잡음. 그러니까 여기다가 잡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들이 어떤 그 딱 특정 방정식 위에 있는 점들이 아니라 다른 점, 그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예를 보면 우리 y는 x의 제곱 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쵸?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랜덤하게 플러스 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점들마다. 점들마다. 그러면 어떤 점들은 x제곱에서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점은 x제곱에서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 들쭉, 날쭉, 들쭉, 날쭉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들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점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서 이렇게 그 변동이 있는 값들로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추가를 할게요. 노이즈를 노이즈 값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숫자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이즈가 플러스로 주는 걸로 되어져 있죠. 플러스로 그러니까 0과 1 사이를 아마 주면 될 거예요. 0.3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럼 얘를 실행시켰으면 그 밑에 있는 코드를 다 실행을 시켜야 돼요. 밑에 있는 코드를 다 실행시키는 단축키는 컨트롤 F10. 컨트롤 F10. 예, 그래서 여기 수정하시고 컨트롤 F10 하세요. 그럼 얘 실행하고 여기도 실행하고 다 실행하고 밑에 와서 요거 그려줄 거예요. 야,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시겠죠? 어. 아까는 파란색 점들이 이렇게 딱 똑같, 이렇게 아주 예쁜 모양이었죠. 그 다음에 주황색 점들도 이렇게 아주 예쁜 모양이었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막 번져 있는 거예요. 번져 있는 거예요. 저 노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네들이 어떤 곡선의 방정식 위에 있게 되고요. 노이즈가 크면 클수록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노이즈를 0.1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때요? 노이즈가 적으니까, 노이즈가 적으니까 클래스가 1인 점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노이즈를 아까 0.3이었는데 0.5로 더 키워볼게요. 더 키워서 전부 다 아까보다 더 많이 섞여 있죠. 아까보다 더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하기가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 주황색 점을 분류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죠? 이게 노이즈의 개념입니다. 아, 아시겠죠? 네, 저희는 0.3으로 할게요. 0.3. 0.3.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래쪽을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어, 함수 이름이 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달처럼 생겼잖아요. 달처럼. 네, 초승달처럼. 네. 그래서 make moon이라고 함수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여기 조금만 좀 뭐 예를 들어서 plt.legend, 그다음에 xlabel, plt.xlabel 여기는 그냥 x1이라고만 할게요. x1, 그다음에 plt.ylabel, x2 이렇게 해서 뭐 그리드도 그려줄까요? 네, plt.grid. 그래서 레이블이 0인 점들, 레이블이 1인 점들. 그래서 이진 분류 문제다라는 뜻이에요. 이진 분류 문제다. 특성은 몇 개 가지고 있다? 두 개 가지고 있다. 아이리스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이리스에서 X축을 뭐 세펄, 랭스로 치고 Y축을 세펄, 위드스로 생각하면 산점도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색깔을 세토사와 세토사 아닌 거 이렇게 색깔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비슷한 그래프 그려줄 거잖아요. 지금 그런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그래프다. 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훈련과 테스트로 나누겠습니다. 훈련, 테스트, 나누기. 훈련세 테스트셋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어, 교차 검증까지를 우리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훈련, 테스트 이렇게만 할게요. 훈련, 테스트, 와, 훈련, 테스트. 조금 변수 이름을 조금 짧게 썼어요. TR은 훈련셋을 의미하고요. TE는 테스트, 테스트셋을 의미합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하시면 되고요. X와 Y를 쪼개시면 되고, 테스트 사이즈는 0.2, 5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5분의 1. 테스트 사이즈 0.2, 랜덤하게 섞였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1로 들어가 있죠. 0과 1이 1대1로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도 훈련과 테스트에서도 0과 1이 일정하게 들어가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그래서 stratify를 y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500개 중에서 80%니까 400개, 그죠? 5, 8, 40이니까 400개가 훈련 세트일 거고요. 나머지 100개가 테스트 세트일 거예요. 어, 이거 계산되셔야 돼요. 우리가 직접 출력해보지 않더라도 훈련셋은 쉐입이 500개 중에서 500개 중에서 0 곱하기 0.82 훈련셋이다. 이거 계산되셔야 돼요. 그럼 400개겠죠. 특성은 2개. 그럼 테스트는 반대로 샘플이 100개. 테스트 샘플이 100개, 특성은 2개. 특성의 개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특성의 개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자, 이제 그 여러 가지 앙상블을 만들어 보기 전에 여러 가지 머신 러닝 모델의 성능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포트 할 때 KNN 임포트 했죠. 디시전 트리 임포트 했죠. 로지스틱 미그레이션 임포트 했죠. SGD 임포트 했죠.
소프트 벡터 머신 인풋 했죠. 다섯 개, 다섯 개. 네. 다섯 개의 머신 러닝, ML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머신 러닝 모델을 생성을 하세요. 어, 우리 위쪽에 인풋을 보시면 KNN 알고리즘도 있을 거고요. 디시전 트리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로지 스틱 리그레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적 경사하동법 SGD 클래시파이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을 겁니다. 이 다섯 개를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어, 생성을 하시고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그냥 기본값을 쓰세요. 일단 파라미터 튜닝까지 우리가 볼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값을 썼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그 성능이 나오느냐 이거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 기본 생성자를 이용하세요. 근데 몇 가지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SGD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 예, 파라미터 중에서 로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로스. 로스 부분을 로그 로스로 바꿔주세요. 아마 이게 기본값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아닌가? 예. 아, 예. 다른 방법이, 만약에 기본값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로스의 기본값이, 어, 로그 로스가 아니라면 이걸로 바꿔주세요. 어, 이거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가 있을 거예요. 이 파라미터 중에서 아마도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얘를 추루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기본값을 그냥 사용하시는데 SGD 클래시파이어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 두 가지에서는 요거 하나씩만 바꿔주세요. 왜 그러냐면 포팅 할 때 확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확률 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없으면 확률 계산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그 생성자를 호출해서 얘네들을 생성자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섯 개의 모델이 생성이 되겠죠? 각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 다섯 개의 모델을 다섯 개의 모델을 각각 훈련 세트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섯 개 모델에서 모델의 점수 스코어 있잖아요, 스코어. 스코어인데 이 스코어는 뭐다? 이 스코어는 정확도예요, 정확도. 정확도. 어, 모델의 점수를 훈련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 계산하시고 출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KNN에서는 훈련 셋의 스코어가 얼마인지 테스트 셋의 스코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에서 훈련셋의 스코어 얼마인지, 테스트 스코어 얼마인지. 다섯 개의 모델을 다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 비교할 수 있겠죠? 그거를 비교해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우리가 앙상블을 안 쓴 거예요. 앙상블을 쓰지 않은 거고, 이거를 해보고요. 해보고 앙상블과 결과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니까 45분까지 쉬는 시간들 가지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요거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쉴게요.